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난 거래일처럼 이제 외국인들은 마지막을 앞두고 또 덜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나왔던 데이터들은 좋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성공적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은 사이버 먼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훈풍 속에서 우리 시장도 갭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지금은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5% 내림세 보이면서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262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 보이면서 887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요. 0.62% 내림세 보입니다. 350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28종목이 오르고 있고 481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요. 56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686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3,685억 원, 기관은 1,382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냅니다. 4,994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35억 원, 기관은 796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1,701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는 대체로 파란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호재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5%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4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은 태경 BK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경 BK는 생석회 국내 시장 1위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의 우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태경 BK 주가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3%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파란불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호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률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6.48%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시가 나와줬는데요. 카카오 VX 주식을 500억 원에 취득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지금 주가 흐름이 0.81% 내림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네오팩트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오팩트는 관계사인 Y브레인이 현대차 로보틱스랩의 퍼스널 모빌리티용 BCI 디바이스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SNK 좋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굉장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좋았는데요. 오늘 역시도 30%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21,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동제약도 좋습니다.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부시라민 원료 수출 허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시라민은 지금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 약품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메디톡스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디톡스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았던 종목인데요. 법원에서 품목 허가 취소를 제동을 걸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87%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지금 시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골판지주들 오늘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에서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의약품과 운수 장비, 운수 창고, 비금속 광물 그리고 통신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이 오늘은 대부분인데요. 보험과 증권, 금융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과 출판, 매체, 복제, 종이 목재, 운송 그리고 통신 장비 등 다수의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섬유 의류와 오락 문화, 일반 전기전자, 화학, 컴퓨터 서비스 등 또 다수의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현대차와 셀트리온, LG화학을 상위 3개 종목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는 상위 3개 종목으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번호로 이름만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유지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에 네. 우리 어제 그 잠을 자는데요. 네. 뱅컨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제 생각 그렇게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식은 땀이 질질죠. 그래, 네 생각났다. 네 생각났어. 너 왜 엉기주만 생각하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엉기주님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나는 꿈에 너를 보는데 너는 엉기주만 바라보는구나. 그렇죠. 전 꿈에도 엉기주님이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네. 입술도 다 갈라지고 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네. 방송을 좀 대신 좀 진행해주면 안 될까요? 그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과일도 드리고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과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또 방송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먹을 걸 처음이라뇨. 주는군요. 예. 전에도 받으셨잖아요. 다른 것도 받으셨잖아요. 뭐요? 요거트도 드렸었고, 요거트? 고구마도 드렸었고. 저번에 보니까 우황청치마를 주더라고요. 이거 너 앞으로 시달릴 거니까 이거 먹고 진정해라. 이거 주는 것 같던데요. 우왕조심 아니 그때 녹용환도 드렸었고 맞아요. 예. 제가 이렇게 드린 게 많은데 전문가님께서 맨날 저를 이렇게 구박만 하시네요. 나하고 진행했던 놈들 다 쓰러졌다. 너무 이거 먹고 버텨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같이 방송했던 분들이 네. 다른 방송에서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랑 같이 방송했던 분들이요. 네네네. 네,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네, 다 어디 갔는지 다 사라졌더라고요. 오. 다 급사를 한 건지 아니면 방송계를 은퇴한 건지 한번 나중에 추적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 얘기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셉니다. 오늘은 지금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를 했고요. 지난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1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나라에만 집중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오늘 보니까요. 좀 새로운 시각에서 좀 분석된 자료가 있던데요. 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지금 한국만 선택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전반으로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IT 기술이 앞서는 국가들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오로지 한국만 선택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좀 네.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이다라는 또 분석 보고서가 좀 있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는 탄탄한 자금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난 지금 RCEP죠. 네. 요거 이제 최종 합의한 이후에 지금 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최종 합의 이후에 수혜 국가들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선침의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거나 약세거나 상관없이 어떤 수혜 받을 수 있는 국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원화에 상관없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자금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수혜가 전반적으로 퍼질 때까지 들어온 자금이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RCEP인 것 같은데요. 네. RCEP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에서는 다뤄본 적이 없어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경제 뉴스 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가고요.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거든요. 네. 사실 원래는 이제 미국 주도로 TPP가 있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보통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 이제 12개국이 참여해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아시아도 우리도 한번 우리가 주도한 경제 협정을 만들어 보자고 하고 만든 네. 것이 RCEP거든요. 요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고요. 그렇게 된다, 여기 합의돼서 수혜 국가로 현재 우리나라가 좀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 국가, 앞으로 수혜 받을 국가 위주로 외국인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본 주제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외국인들이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내고 있기는 한데요. 이때까지 조금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뭐 오늘 좀 매도하고 있지만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루 뭐 샀고 팔았다는 걸 뭐 일일 일합이 없이 네. 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워낙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팔아갖고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물론 연속적으로 며칠 팔면은 그 의미가 그건 있겠지만, 의미가 있지만, 예, 네. 일단은 근데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요. 요번에 지금 외국인 자금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거의 많이 들어왔거든요. 2조 2천억, 2조 이상을 지금 매수했는데 네. 현재 코스닥, 코스피 전체 합쳐서 8조 5천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그 중에 뭐 2조가 넘게 그럼 삼성전자.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네요. 네, 그렇죠. 코스피만 따지보면 현재 삼성전자 비중이 한 26% 정도. 와, 이 전체 따져갖고 한 네. 증시 전체 따져서 한 26% 정도 삼성전자. 워낙에 또 외국인 자금이 크니까요.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를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종목 같은 경우 뭐 이제 사면은 주가가 막 출렁출렁거리고요. 외국인 자금이 뭐 보통 뭐 100억, 200억 들어오는 게 아니고 1000억, 2000억, 뭐 조 단위로 들어오니까요.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짜리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삼성전자를 많이 들어온 거고요. 삼성전자 오늘 뭐 좀 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추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삼성전자 말고 또 어떤 업종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근데 외국인들이 뭐 들어온다고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모든 업종이 다 사는 건 또 아니고 그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한정돼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사기 때문에 업종이 좀 한정돼 있는데요. 역시 뭐 전기전자 쪽 우리나라 네. 뭐 대표 기업이 업종이니까요. 그쪽에 들어오고 일단 자동차, 철강, 석유화, 기계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수, 이제 소비 관련 업종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별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좀 뒤로 미루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 지금 아직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더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네. 연초 대비 따져보면 약 20조, 한 20조 정도 더 비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약 외국인들이 최대한 20조 정도 더 매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업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올해 뭐 12월 한 달 남았지만 12월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은 수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예측해 봅니다. 네. RCEP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세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매 형태는 시장과 정반대입니다. 매수가 아니고요. 연일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사실 기관만 파는 게 아니고요. 네. 개인들도 지금 차익 실현 나서서 지금 팔고 있고요. 그 모든 걸 지금 일단은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기관들 보니까 이번 달에 들어서 한 2조 정도 순매도 했고요. 개인들이 한 5조 정도, 한 7조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을 일단 외국인들이 다 받아줘서 증시가 오히려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아무래도 기관 같은 입장에서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연말 수익률 좀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 매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펀드에서 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팔 수가 없습니다. 펀드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데 기관 투자자들 왜 팔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뱅커님이 이제 펀드 이제 가입했다가 올라요. 수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전화 걸어요.
펀드 그거 이제 현마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기 싫어도 뱅컨이 팔아달라고 하니까 주식을 팔아야겠죠. 그럼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기관 투자들도 자기가 이건 정말 팔기 싫은데 하더라도 개인들 투자자들이 팔아달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물량도 같이 함께 나오면서 기관들 물량이 계속 연일 좀 매도하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기관이 매도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사들인 업종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보니까요. 뭐 다 매도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와중에 사는 거 있고, 외국인도 다 사는 것 같지만 또 그 와중에 또 반응이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S-오일 등으로 일단 가장 많이 좀 사들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일단 정유, 조선, 철강 등 일단 정통 산업 기반 업종을 좀 주로 좀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유 업종부터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정유사가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어서 3분기에 뭐 최악의 적자 나왔고요. 일단 4분기에도 그 여파가 좀 지속될 것 같지만 일단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면서 바닥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라는 지금 증권가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내년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 그러면 백신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정이 된다 그러면 결국 최악의 바닥에 있는 업종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팔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정상화되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바닥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바닥이다 생각하고 기관 투자들이 지금 좀 매도하는 와중에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선업과 또 철강업을 사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뭐 정유업종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업하고 철강업까지 사들이고 있는데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가 좀 최다 업종 바닥이다라는 지금 증권사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물동량 지표가 좀 개선 중이고 그리고 일단 국내 조선소 수주 사항이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물동량이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조선업종도 지금이 바닥이다. 바닥이다. 네, 그래서 지금 뱅커님 바닥이다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바닥이다. 네, 요 앞에 있는 증권사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튀어가서 살 것 같네요. 한국조선해양호, 대우조선해양 빨리 사주세요 하고 또 외치면서 또 난리 칠 것 같네요. 가기 전에 전문가님께 확인 한 번 더 받고 가야죠. 바닥 맞나요? 라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 말고 그 증권사 가서 애널리스트한테 좀 아니요, 물어보시기 전문가님께 바랍니다. 꼭 여쭤볼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또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재는 중국이 지금 일단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쪽에서 철강 수요가 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 글로벌적으로 철강 수요가 늘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통 이런 원자재가 이제 수요가 한번 늘어나면 그 상승 사이클이 보통 2년에 3년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착 일어났다가 쭉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이클이 한 2, 3년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업종, 철강 업종이 앞으로 지금 바닥이고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주가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증권사 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 네네네. 기관 매수세 분석이니까요. 또 샀다가 또 떨어져 갔다고 네. 네 책임이야 또 이러 하지 마시고 네. 예. 요거 잘 읽어보시고 네. 매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제가 같이 판단을 해서 예, 또 증권사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런 발언을 하시네요 또. 보통은 아유 뭐 떨어졌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사무실을 막 휘두르고 다니니까요. 제가 무서워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기관의 매수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유와 그리고 조선, 철강 업종은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바닥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한번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유지윤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K텔레콤과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먼저 SK텔레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이현준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평단가 23만 6천 원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배당이나 먹자. 배당이나 먹자. 네, 제가 네. 지금 SK텔레콤 시가를 먼저 볼게요. 네네. 지금 시가를 보니까 시가는 지금 검색을 좀 해볼게요.
현재 23만 5,500원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네, 지금 23만 7천 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23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이나 먹자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고배당 업종인가 봐요. 네, 요거 지금 배당률이 지금 4.3% 정도 되고요. 네. 요 이제 지금 최근 5년간에 지금 뭐 순이익과 상관없이 네. 중간 배당을 1,000원을 하고요. 연말에 지금 9,000원을 지금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에 정확히 매수했다고 합니까? 지금 23만 6천 원이요. 23만 6천 원이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가져가서 연말 배당까지 한번 먹으면 야 배당을 9천 원 하니까 23만 6천 원이니까 9천 원 정도는 좀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가져가 보는 게 좋겠고 일단 주세가 지금 주가 내려갔다가 반등 나와주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한번 좀 원금을 좀 회복하고 조금 더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한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배당금도 싶습니다. 받고 좀 더 가져가자. 네네네. 네, 한번 차트를 보면 설명해 드릴까요? 네. 자, 지금 SK텔레콤 자,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급락을 한 다음에 이 무거운 종목인데 그래도 네. 올라줬어요. 16만 4천 원부터 떨어져 갖고 25만 1,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 정도 이 기업이 SK텔레콤이 이 정도 움직이면 많이 움직였다라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고점 이게 지금 25만 원 이후부터 고점 찍고부터 좀 외국인 기관들 수급 상황을 좀 보면은요. 자, 25만 원대 최고점에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매도를 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더 흘러가서 10월 달에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데요. 자,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손바뀜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주고 있는데요. 23만 5천 원까지 올라주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외국인하고 기관들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현재 거기에 매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SK텔레콤이 뭐 추세적으로 쭉쭉 올라갈 기업은 아닙니다. 네.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성장성을 기반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뭐 50% 100% 이렇게 수익 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현재 지금 연말에 지금 배당도 나와주고 있고 이제 주가 급락 이후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줄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쇄할 수 있고 좀 올라가 준다 그러면 요거 일단 이제 주가 이제 올라간 것도 수익을 얻고 배당 수익도 얻고 그 다음에 한번 매도를 한번 결정해 보는 것도 어떨까 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네.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가격 한 5% 정도에서 뭐 손절을 치는 것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K텔레콤은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은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SK텔레콤이라는 종목 자체가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급등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말 배당을 조금 노려보시고요.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카이핀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 힘내세요. 앵커님도 감사해요. 에코프로비엠 궁금해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5만 5,500원에서 시작을 해서 15만 2,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전기차. 네. 무서워서 제가 요즘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뭐가 무서워요, 전문가님. 밑에, 무서워라. 전기차 타고 쭉! 전기차 타고 쭉, 예. 똑바로 안 하면 한 대 맞는다. 방송 중에 한 대 맞는다라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4대 맞았어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맞보신지 모르겠어요, 예,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 네. 지금 4분기, 3분기도 좋았는데요. 4분기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지금 전망된다고 보고 있고, 네. 목표 주가도 19만 원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비엠, 네. 우리 배앵커님께서 한번 몰빵이요? 네. 네. 아버님한테 부산에 네. 계신 아버님 전화 걸어서 네. 아빠 집 팔아라 이거 사 한번 전화 한번 네. 주십시오. 이거 데드라인 언제로 잡고 몰빵하면 될까요? 네? 데드라인 언제로 잡고 몰빵하면 될까요? 데드라인이 뭡니까? 언제까지로 제가 투자를 하면 될까요? 오늘 지금 집 당장 팔고요. 집을 갑자기 팔아요? 당장에 안 팔린다 그러면 일단 대출을 받아갖고 네. 에코프로비엠 사시기 네. 바랍니다. 이렇게 비투를 권유하시나요? 네? 나만 맞을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것인가요?
네. 다 이거 같이 방송한 분들이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에라 질러보자 하고 꼭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모론을 그만하시고 분석 좀 해주세요. 자, 양극재 기업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저희가 3월부터 주가 폭락할 때 저희가 삼성 SDI를 적극적으로 사라고 밀었거든요. 네. 그 외에 삼성 SDI만 사면은 좀 부족하니까 한 종목 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양극재 기업 아주 절대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같이 사자 그래서 네. 두 종목을 저희가 3월부터 4월부터 적극적으로 좀 사라고 네. 해서 거의 6만 원, 7만 원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라고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방송마다 저희가 돈 된 주식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몇 달 동안 얘기했는데 주가가 삼성 SDI와 같이 네. 주가가 좀 올라 주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쭉 해서 16만 원 5천 원까지 올라서 주당 10만 원씩 제가 먹여드렸다는 사실. 우리 뱅컨이 못 먹어서 지금 배가 아파서 아침마다 설사한다는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24년까지 매출 규모가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공장도 더 그만큼 늘어나서 네. 더 해서 앞으로 매출 규모라든가 성장성이 더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2024년이니까 3년 정도 되는데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가사요. 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목표 주가 19만 원을 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인 뭐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네. 전부 다 그리고 또 해외 또 유소 기업들이 네. 전부 다 손을 내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제 양극재를 이제 내재화하려는 이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지만 네. 그게 또 그렇게 하루아침에 또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 2025년까지 에코프로비엠 성장성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주가 저희가 지금 일단 요 가격대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테마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요. 16만까지 5천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나오면서 같이 이제 조정을 나오는데요. 네. 자,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터닝을 합니다.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터닝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약간 좀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고점이 지금 16만 5천 원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주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차 전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업종들, 기업들 좀 함께 다 같이 놓고 보시면은 좋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서 자, 에코프로비엠 한번 제 생각에는 한번 15만 원대에서 이 가격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이평선 라인이니까 14만 후반 원대, 14만 5천 원대까지만 한번 분할로 매수해보고 한번 만약 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상승해주면 한번 계속 가져가는 걸로 하고 만약에 여기 14만 5천 원대까지 매수했는데 주가가 이탈한다 그러면 한번 끊어주시고 다시 재매수 전략. 주가가 매수했는데 떨어져서 손절했다. 버리지 마시고요. 이 종목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2차 전지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하고 반도체 업종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시세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은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관찰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내재되는 2차 전지 또 그 안에 내재되는 양극재 관련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주가도 바닥을 조금 찍었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께서 제시하셨던 가격 14만 5천 원까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이탈을 한다라면 약간 매도를 하시고 이후에 계속 올라간다면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끝까지 시장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